자, 이제는 그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지 한번 이 주제를 논의해 보도록 하죠. 시민권의 변형.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포스트 내셔널 시민권이라는 것이 도래하고 있는가입니다. 야스민 소이설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또 데이빗 제이콥슨이라는 학자가 있고, 이런 이제 그 외국의 학자들이 포스트 내셔널 멤버십 테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이와 같은 입장과 가장 유사한 주장을 하는 학자로서는 이제 최현 교수가 있습니다. 이 입장, 그 포스트 내셔널 멤버십 테제라는 것은 어떤 주장이냐면은 인간은 더 이상 국적에 따라 국가법이 제공하는 권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간 지위, Universal Personhood에 기초해서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향유한다. 이제는 더 이상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 시민권은 국적과 분리되는 것이다. 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은 From National Citizenship to Universal Personhood. 이 국가적 시민권으로부터 보편적 인간 지위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죠. 여기서는 이제 국민과 외국인의 구별이 상대화되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서는 그 데니슨 지위의 확산을 거론을 하는데, 이 데니슨십의 확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데니슨십이라는 것은 영국 중세법에서 유래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는 외국인과 국왕의 신민과 외국인 사이에서 일반 외국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일정한 권리를 누리는 그러한 중간자적 지위, 이것을 이제 영국 국적 중세법에서 데니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이걸 이제 토마스 하마르라는 그 스웨덴의 그 이민학자가 이 데니슨 개념을 오늘날의 그 이민 집단 중에서 특히 정주 외국인의 지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학문적 개념으로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학문적 담론 속에서 그러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니슨십의 이 증대, 이것이 국민과 외국인의 그 구별을 상대화하는 그러한 하나의 징후로서 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스트 내셔널 그 시민권 주장하는 분들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소속이 다중화되고 동시에 다층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수직적으로 여러 층위의 공동체에 소속되고 있다.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로피안 유니언에서부터 아래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성원으로까지 그 인간의 소속이라는 것이 이 다층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수평적으로 또 여러 국가와 유대를 맺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복수국적, 이중국적, 복수국적이죠. 여러 나라의 국적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속이 다중화, 다층화되고 있다. 이거를 이제 그 소이설은 포스트 내셔널 멤버십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했고, 아까 제이콥슨이라는 그 학자도 비슷한 그러한 문제의식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최현 교수는 이와 같은 그 변화를 탈근대적이고 초국민적인 시민권이 도래한다. 그리고 국민적 시민권 제도에서 지구적 시민권 제도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와 같은 변화를 특징 지었습니다.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로서 세일라 벤 하비브를 거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일라 벤 하비브는 그 disaggregation of citizenship, 그러니까 citizenship의 해체, 여러 그 citizenship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그 요소들이 이 꾸러미가 풀린다는 것이죠. 또 reconfiguration of sovereignty, 그 주권의 그 변형, 새로운 그 구성 요소로 주권이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the unbundling of the three components of citizenship. 그래서 그 citizenship을 이루는 세 개의 그 요소들이 꾸러미가 풀려가지고선 각각 따로 놀게 됐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collective identity, 그러니까는 집단적 정체성, 무엇에 바탕한 집단적 정체성이냐?
언어, 종교, 그 다음에 종족성, 또 공통의 역사, 그리고 역사적 기억 이런 것들에 이와 같은 그 집단적인 정체성이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성원권, 정치적 멤버십, 그러니까는 뭐 선거에 참여를 하고 하는 그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social rights, 사회적 기본권, 사회적 권리들. 이러한 그 세 가지가 이제 그 citizenship을 구성하는 이 구성 요소들인데, 이것들이 각각 풀려가지고선 꾸러미에서 풀려나와가지고선 각각 따로 놀게 됐다는 것을 disaggregation of citizenship이라는 말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베나비브는 또 그 하나의 그 단일한 그 이 시민 집단 데모스가 그러한 단일성, 데모스의 단일성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이 이 그 다문화주의의 그 증대에 의해 가지고선 이 균열을 보고 있다는 것을 또 강조를 하고 있고, 또 decoupling of voting rights and nationality, 그러니까는 국적과 무관한 그와 같은 이 투표권, 선거권이 등장을 함으로써 이 국적을 가진 사람만이 이 정치에 참여한다라는 그러한 것이 이제 해체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multiple levels of democratic representation. 그러니까는 민주적 대표성이 굉장히 다층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유로피안 유니언을 보면은 그렇다는 것이 유럽 의회를 선출하는 유럽 의회라는 것이 존재하고 유럽 의원들을 선출하잖아요. 이제 그것을 뜻하는 지칭해서 가리키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그 state sovereignty, 국가 주권이라는 것이 매우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밑바닥에서부터 막 요동을 치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왜 그렇게 되느냐? 자본이 이동하고 상품이 이동하고 정보가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이 이런 식으로 국경을 넘어서 이동함에 따라서 이 국가라는 것이 과거에는 이 주권적 주체로서 강력한 어떤 힘을 행사했지만은 이제는 그와 같은 이동하는 자본, 뭐 상품, 뭐 정보, 기술에 의해 가지고선 그런데 오히려 끌려가는 하나의 인질이 되어 있다. 또 이런 이러한 그 어떤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나비브는 또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뭐 세계 국가라는 것을 지지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세계 국가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큰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세계 국가가 형성되는 것을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뭔가 이렇게 이 바운더리가 바뀌게 되면서 그러면서 조금 더 이렇게 더 큰 규모에서의 그 협력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인민 주권의 그 단위가 좀 더 달라질 수는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종의 그 유엔의 어떤 그 의회체 같은 것을 두어 가지고선 World People's Assembly 같은 것을 두어 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대표성의 그 단위를 좀 더 넓힐 수가 있다. 뭐 이런 좀 어찌 보면은 굉장히 그 아이디얼한 그런 그 아이디얼리스틱한 이상주의적인 그런 이제 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말이죠. 이 포스트 내셔널 그 멤버십 또는 포스트 내셔널한 시민권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 내셔널 시티즌십, 국가적 시민권과 국가 주권이 새로운 질서에 의해 가지고선 정말로 이렇게 그 초국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인가? 네이션 스테이트의 시대가 가고 그 네이션 스테이트의 그 멤버십으로서의 시민권이 아닌 새로운 어떤 그걸 넘어서는 어떠한 그러한 시민권, 그러한 세계 시민권 같은 그러한 개념이 정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외국인의 자유권 향유가 새로운 변화인가? 외국인이 말이죠, 무슨 국제인권법에 의해 가지고선 그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에 각국에게 그 국내법보다는 그런 국제인권법에서 보편적 인간 지위가 보장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셔널 시티즌십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큰 결정적인 그 소속으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보편적 인간 지위를 구성하고 있는 civil rights, 그 자유권의 향유가 과연 새로운 변화입니까? 아니죠.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이래 많은 자유권은 인간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죠. 뭐 모든 자유권이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뭐 기본적인 자유권들은 인간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것을 외국인에게 보장하는 것이 근대 국민국가의 구성 원리인 자유주의적 입헌주의에서 도출되는 것이지 반드시 국가법의 상위에 있는 국제규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국 헌법이 다 그것을 보장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이 근대 헌법이 형성이 된 이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사회적 권리가 외국인에게 개방된 것이 최근의 일인가? 이 사회적 권리, 이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리, 이것의 초기적인 그러한 계기로서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을 많이 거론을 하지요.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에서로부터 형성된 그 사회적 권리가 사실은 그때 보면은 국적이 아닌 노동시장의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초기부터 외국인이냐 국민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 가지고선 그 권리가 배분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권리가 외국인에게 개방된 것이 최근의 일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포스트 내셔널 시민권 개념을 말하는 사람들은 변화의 정도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또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 등 많은 자유권이 여전히 국민의 권리로 취급되어서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고 있거든요. 마치 보편적 인간 지위에 의해 가지고선 그런 많은 권리들이 자유권, 심지어는 그러니까 자유권으로서 인정되는 그러한 권리들은 당연히 모든 외국인에게 인정이 되고 그 외에도 계속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그와 같은 권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사실은 자유권 중에도 국민의 권리로 취급돼서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1996년에 미국이 이제 복지개혁법이라는 것을 좀 긴 명칭의 법률인데 이것을 약칭해서 복지개혁법이라고 하는데 개혁법을 제정을 해가지고선 뭘 하려고 했냐면은 영주권자가 받는 그 사회적 권리들을 굉장히 감축을 하려고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소위 데니슨이라고 불리는 그 정주 외국인도 늘 그 사회적 권리의 감축에 그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사회적 권리가 이렇게 위축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데니슨십이라는 것이. 또 이 데니슨십이라는 것이 국정선거권은 물론이거니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지방선거, 많은 나라에서는 지방선거권도 누리지 못한다. 그게 무슨 그걸 유사시민권이라고 우리가 시민권에 유사한 것으로, 준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강력한 권리가 아니다. 이 점을 또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복수국적이라는 것이 국가적 시민권의 쇠락을 보여주는가? 아니다. 복수국적은 포스트 내셔널 현상이 아니다. 다만 시민권의 다국적화, 멀티내셔널라이제이션 오브 시티즌십을 의미할 뿐이다. 이와 같은 또 지적이 있습니다. 또 유럽연합을 마치 그 포스트 내셔널 질서를 보여주는 징후로서 거론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국가를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폴리티의 형성 이것으로서 유럽연합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유럽연합의 시민권이라는 것이 또 유럽연합의 그 어떤 인적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정책들이 얼마만큼 그 포스트 내셔널한 질서를 보여주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U 시민권은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EU 시민권은 국가적 시민권을 보충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조약에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고 회원국 국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적에 따른 비회원국 국민을 오히려 배제하는 그러한
어떤 장벽을 쌓는 그러한 그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유럽연합이라는 것은, 유럽연합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국가적 시민권이 유럽 수준에서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시민권 레짐의 논리를 넓은 영토로 이전하는 것이지, 새로운 형태의 또 새로운 성격의 시민권이 등장한 것이 아니다. 또 유로피안 유니언의 이민 정책은, 난민 정책은 주권의 감소가 아닌 주권의 공동 출자를 보여준다. Pooling of sovereignty. 회원국의 주권적 통제를 유럽 차원으로 확대하고 오히려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 나라에서 난민 신청하고 저 나라에서 난민 신청하고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고 어느 한 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면 그 나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또 그 이민자들에 대한 정보를 그 회원국들이 공유함으로써, 그리고 국경 통제, 국경 관리도 어느 정도 그 조율해서 함으로써 오히려 각국의 그 주권을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주권적 통제를 오히려 이 유럽 차원으로 확대해서 보장해주는 그러한 어떤 그 레짐이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볼 때 그 인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는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어떤 기구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유럽 인권재판소,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외에는 사인이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인권법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미국은 말이죠, 그 인권협약에 많이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인권신장이라는 것은 국제인권법이 아닌 미 합중국 헌법의 해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점을 미국의 그 법률가들은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스키아 사슨이라는 그 사회학자의 지적에 의하면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권은 국내법에 의해 집행되거나 아니면 아예 집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글로벌한 그러한 규범과 기구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의 신장은 국제규범의 도덕적 호소력에 따르기보다는 국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선진국처럼 보이기 위해서, 또 그 투자를 또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인권을 신장하는 그러한 국익적 고려에 의해서 인권 신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즉, 어떻게 보면 내셔널리스트적인 그러한 동기에 의해서 인권의 신장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자, 그러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가? 포스트 내셔널 멤버십 주장하는 사람들은 너무 그 변화를 과장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반론은 이건 무슨 이 변화라는 것이 이렇게 대수로운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그 사이에서 이걸 우리가 그런 일도 양단적으로 그 포스트 내셔널 그 멤버십 태세를 그냥 기각할 것이냐 아니면 수용할 것이냐의 그런 선택만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지 않은가? 좀 보자면은 권리 구제가 국가의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은 권리 구제의 동력이라는 것은 국제 인권 규범에서 도래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적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 규범의 실효성은 제재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호소력과 권위에 기초한다. 많은 그 국제 규범이 사실은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적받고 있거든요. 근데 국제 규범이 또 조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 조약 위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구속력 있는 그 결정을 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인권법에 의한 그 지위 보장이라는 것이 매우 미흡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국제 규범의 실효성이라는 것은 제재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호소력과 권위에 기초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그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EU 시민권이 회원국 국적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요즘 근래 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회원국 국적 제도에 대해서 유럽 차원에서의 그 법의 개입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특이할 만한 현상인데, 대표적인 그 판례가 로트만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 로트만이 원래 오스트리아 국민이었는데 독일 국적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오스트리아는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은 오스트리아 국적이 상실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국적을 상실했는데
이 사람이 허위 정보에 의해서 독일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독일이 그 국적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무국적자가 되는 이제 형편이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선 이것을 이제 그 자기의 그러한 조치를 취한 그 바이에른 주를 상대로 해가지고선 소송을 벌이고 있었는데 결국 그 법원이 독일 법원이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에 유로피안 코트 오브 저스티스에 그 선결적 결정을 이제 의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독일 그 국적 취득을 취소해버린 그거 독일의 조치라는 것이 비례성을 상실했다. 프로포셔널리티 원칙에 위반된다. 그거는 이제 유로피안 유니언법의 아주 기본 원리죠. 물론 뭐 그것은 독일 공법에서도 기본 원리이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오스트리아조차도 국적 상실, 그러니까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바로 국적을 상실하게 한 바로 그 오스트리아의 국적법 또한 그러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회원국 국적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그 유로피안 유니언법을 개입시킨 매우 특이할 만한 그 판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벤 하비브의 말을 한번 그냥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reconfiguration of citizenship beyond nation-state boundaries is necessitated by developments which themselves undermine the nation-state, even if they are blindly promoted by it as well. 그러니까는 네이션 스테이트에 의해 가지고선 맹목적으로 이 제고되는 그런 것조차도 그러한 변화들조차도 결국에 가가지고선 그 네이션 스테이트의 그 네이션 스테이트를 그 침식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네이션 스테이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조치들조차도 결과적으로는 그 네이션 스테이트 그 기반을 침식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은 그 세슨이 이런 말을 했는데 국가의 제도적 틀을 넘어서지 않고 국민국가의 제도적 형식과 메커니즘을 매개로 일어나는 변화라도 글로벌한 동력에 의해서 국민국가 자체의 성격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제 세슨의 지적이 있는데 벤 하비브의 그 지적하고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우리의 그 이제 세계의 시민권의 개념이라는 것이 국민 국가의 이 바탕을 둔 그러한 시민권이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새로운 그 많은 변화를 맞고 있고 이 변화는 결국은 그 포스트 내셔널한 그러니까는 그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질서를 뛰어넘는 어떠한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보여주는 그런 징후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그 의문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